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송영어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챕터 1은 글의 목적 파악인데요. 쌤이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 목적 파악부터 먼저 풀어드리는 것은 아닌데, 쌤이 이번에 1강, 2강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을 했을 때는 앞강부터 쌤이 조금 뒷강까지 몇 강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앞강, 즉 이렇게 글의 목적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중하위권도 꼭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모의고사에서 쉬운 유형에 속하는데요. 이걸 단순히 해석으로 문제를 풀거나 오래 해석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근거를 찾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팁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바로 한번 글의 목적 파악하는 것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글의 목적 파악이 뭘까?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보셨어요? 다 한 번씩은 써봤지, 그치? 그럼 우리가 편지를 쓰면요, 그 목적 없는 글은 없습니다. 편지를 쓸 때 만약에 내가 너무 핸드폰이 갖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요즘 핸드폰이 좀 말이 듣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사달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영어 성적을 잘 받을 테니 이 성적이 잘 나오면 제 노력과 그런 시간 투자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새로운 핸드폰을 사주시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핸드폰 사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글의 목적입니다. 자,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글쓴이,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그걸 골라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진 글을 통해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다 읽는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순서를 정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 글의 목적은요, 편지글이나 이메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 뭐 광고글이나 뭐 안내문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는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글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대들의 이런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글의 흐름 전환에 주의해라 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글을 읽을 때는요,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해요. Thank you, 고마워요, I appreciate, 고맙습니다 해서 나는 앞부분만 보고서 감사하구나 하고 그렇게 고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자, 글의 전환을 줍니다. 예를 들면 근데요, but, however, 근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어구 중에서 이런 반전이나 어떤 역접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의 흐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만 보지 마시고 글의 흐름에 전환이 있다면 그 전환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자주 쓰이는 어휘 표현 암기가 있다 그랬죠. 자, 글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쌤이 얘기했다시피 방금 전에 편지글이 정말 많이 쓰이고요. 또 안내문도 많이 나옵니다.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나 이 안내니까 정보를 뭔가 주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 불평불만하는 글, 불만글, 그리고 이제 안내문, 광고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자주 쓰이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광고나 안내문 같은 경우, 특히 광고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품을 소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하는 프로덕트라든가 굿즈라든가 뭔가 퀄리티,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의 이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어휘 표현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면요, 글의 목적, 진짜 이 목적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체킹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내내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가져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팁 강의잖아요. 그래서 쌤이 준비했습니다. 자, 정리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필수 암기 목적 표현입니다. 사실 여기 첫 번째부터 이 끝까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으셔야 돼요. 쉬운 단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하나 빼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나와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 쌤이 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은 잠깐 멈춰서 캡처를 하시고 그리고서 꼭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충고하다가 있잖아요. 그럼 뭐야? 충고하기 위해서. 요렇게 축하하다가 있으면 아, 축하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디맨드 나오면 요구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한글에서의 보기가 지금 요 뜻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목적별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만약에 내가 감사해. 그러면 thank you, I appreciate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렇게 뭐 I'm grateful, 여기서 I'm grateful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요걸 가지고 다 감사는 예 이렇게 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암기를 하시되 그게 아 감사의 의미로서 조금 쓸 수가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고랑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제안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참 많이 들어갈 거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how about 요거 하는 건 어때? be sure to 부정사 요거 하는 걸 확신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절하는 표현은 뭐예요?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I'm afraid.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아니면 뭐 이 투부정사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요구, 촉구 많이 쓸 수 있죠. 그죠? 요구를 할 때 쓸 수 있는 말들 이런 식의 단어들을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경고를 하거나 항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단어를 모든 걸 다 암기하면서 감사하면 다 적지 않는 그렇게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모르는 단어를 암기하시고요. 요 단어들이 다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 요런 게 감사의 의미로서도 들어갈 수 있구나.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글의 목적, 즉 글쓴이의 입장과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인지 방금 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것들을 토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1의 2021년 3월 학평 18번 문제입니다. 그래, 목적 문제는 18번이 대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쌤이 얘기했던 개념들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에 일단 18번에 디어리라고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니까 편지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편지를 누가 썼고 누가 받는가? 그렇게 관계부터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를 먼저 파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도서관 멤버들에게, 즉 도서관 회원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회원들에게 쓴다는 거는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 직원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봤을 때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Thanks to. 여러분 이런 단어 중요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뭐 덕분에 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friends의 F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니까 요거는 이름을 가리켜요.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덕분에, 이 문학 그룹 덕분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또 우리가 근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 문제 근거 여기 보시면요. To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도서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충분한 돈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모았어요. 당신들 덕분에. 뭐 요게 되겠죠. 그죠? 이 리터러처 그룹 덕분에. 자, 여기 보시면 존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의 건축가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누구?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도와주었네요. 누가? 여기 있는 존 베이커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도 체킹. 자, 쌤이 이렇게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체킹하는 건 여기는 목적의 문제를 풀 때 근거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나 그가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는 그 건축을 도와줄 수 있어요. 즉 건설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라는 건 뭐예요? 도서관 회원님들도 지금 요 존 베이커 씨를 따라서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명령문 나옵니다. 자, 참여해라. 여기서 베이커 씨. 팀 안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이 도서관을 더 낫게 하는 일부 일원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화번호가 나왔죠. 자, 그럼 우리 다 알겠네요.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관계를 살펴봤고, 그럼 이제 목적을 파악할 때 중요한 목적의 근거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투부정사. 여러분, 투부정사를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특히 명사적 용법보다는 부사적 용법일 때. 물론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으로 많이 쓰인 건 아니었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돈을 꾸며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부사적 용법일 때, 목적으로 쓰일 때, 그때 이거 자체가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부정사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벗이 보입니다. 그죠? but. 여기 나왔죠? but.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건축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나온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정말 도와달라는 게 맞는 건가 확인을 할 때요. 여기 보니까 명령문 보이죠? 그죠? 명령문. 명령문이 나오면 뭐예요? 이것도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토대로 했을 때는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럼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 저는 5번부터 읽어요. 뭐 1번부터 읽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쌤은 앞보다는 뒤를 더 중심적으로 봐요. 더 어디를 중심적으로 보냐면 여기. 자, 다 말고요. 요 정도까지만. 뭐뭐 하려고, 요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려고, 교육 일정을 안내하려고, 모금 행사를 제안하려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을 가는 겁니다. 아, 도서관 공사, 그치? 도서관 공사에 참여해. 자원봉사를 모집하려고. 라고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여기서 정답은 이렇게 4번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2021년 고1 11월 21번, 여기서 21번 아니죠?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글입니까? 자, 바로 관계가 나오죠. 자, 관계는 학교, 여러분, 라이브러리안이 뭐냐면 사서입니다, 사서.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가면은 뭔가 책 빌려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학생 말고 사서예요. 그래서 사서 보내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보내는 걸까 하고 봤더니 바로 여기 처음에 내가 누군지 소개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어떤 지위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President of the School's English Writing Club 이라고 나오네요. 학교 영어 장문 동아리 회장이네요. 자, 그래서 이 동아리 회장이 사서분에게 편지를 쓴 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왜 썼느냐? 왜? 왜 썼어? 이때 왜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목적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사실 쌤은 뭐가 눈에 보이냐면 however가 therefore이 보여요. 드셨어요? 자, 얘들아, 이렇게 목적의 근거를 찾을 때 뭐를 집중해야 돼요? 연결어구에 집중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however이 나왔다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도 뭐 물론 읽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부터 제대로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해요? Therefore. 그러므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일부 오래된 신문이요. 쉽지가 않네요. 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뭡니까? 제 겸손한 요청입니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 여기 therefore 하면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request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요청해요. 나 지금 부탁하고 싶어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를 부탁하고 싶냐 하고 봤더니, 자, 너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뭐를 부탁해? 우리가 이용하도록. 뭐를? 오래된 신문을. 근데 어디 있는?
보관되어져 있는 어디? 학교 도서관. 아하, 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오래된 신문을 우리가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와요. I really appreciate.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뭐 한다면? 당신이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면. 여러분, 이 단어도 중요하죠. 그죠? permission이 허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하여금 우리가 정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정답도 앞부분부터 보지 않고 오소쌤 어떻게 본다고요? 네, 선생님은 요렇게 여기 부분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 보면 신문의 사용 허락을 요청하려고 괜찮아요. 앞을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오래된 신문.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내가 그냥 평소에 문제를 푸던 그런 목적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근거를 찾고 순서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다른 모의고사를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여분으로 좀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스스로 연습해 보시면 좋은 목적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쌤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